여러분, 혹시 퇴직 후 평생 모은 돈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다 오히려 큰 부담만 안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강릉에 사는 67세 전직 공무원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평생을 바치고 정년을 맞았지만 은퇴 후 그냥 쉬는 삶은 자신과 아내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떠난 어느 날 바다를 바라보며 걷다가 오션뷰 카페를 발견하게 됩니다. 카페는 그저 평범한 빵과 커피를 팔았지만 사람들은 즐겁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SNS에는 인증샷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처음엔 단순한 농담으로 들렸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불이 켜진 듯 아이디어가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작고 소박하게 시작할지 아니면 제대로 규모를 갖춘 공간으로 운영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단순히 공간을 소유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물며 다시 찾고 싶은 카페를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카페 창업은 퇴직금 일부와 아파트 담보대출로 자금을 마련하며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카페를 준비하면서 두 사람은 전국의 유명 카페를 직접 방문해 인기 있는 빵 메뉴 구성, 매장 크기, 동선, 테이블 간격, 고객 회전율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스케치북을 펼쳐 인테리어와 소품 배치를 그렸고, 낮에는 조명과 가구를 직접 확인하며 완벽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빵 기술은 부족했기에 경력 있는 제빵사를 채용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살려 카페 운영 전반을 책임졌습니다. 오픈 초기 SNS와 입소문 덕분에 카페는 금세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말이면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을 넘기도 했고, 지역 방송에 소개되자 평일에도 손님이 줄을 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커피 향과 갓 구운 빵 냄새가 가득한 매장 안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끝나고 손님이 급격히 줄자 고정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적자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소규모 카페를 시작했지만 대출과 과도한 초기 비용으로 실패한 또 다른 은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카페 인테리어와 규모에 치중하며 시장 조사와 비수기 대비를 소홀히 했고 경쟁 카페의 등장과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마케팅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손님이 줄었습니다. 결국 초기 투자금 대부분과 퇴직금 일부를 날리게 되었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직접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경험 없는 분야에 큰 돈을 들였다는 점, 규모와 인테리어에만 신경 쓰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비수기 대비와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해결 방법을 살펴볼까요? 우선 은퇴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큰 위험을 안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해 수익 구조와 시장 반응을 확인하면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둘째, 규모와 인테리어보다 지속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성수기에만 집중된 매출 구조는 위험합니다. 월별, 계절별 수익과 비용을 예측하며 안정적인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지원이나 전문가 조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대출은 최소화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전부를 담보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시험 운영 후 점진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상치 못한 적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철저한 시장 조사와 경쟁 분석이 필요합니다. SNS, 온라인 리뷰,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쟁 업체의 장단점과 고객 반응을 분석해 자신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하더라도 빠르게 재정비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첫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생계를 유지하며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운전처럼 바로 실행 가능한 현실적 방법을 병행하며 삶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재기의 발판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한 두 사례를 통해 볼 때 은퇴 후 창업은 단순히 꿈을 좇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현실을 연결하는 전략적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하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며 충분한 시장 조사와 계획을 갖춘다면 실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모든 계획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경험과 강점을 살리며 실패에 대비한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삶의 만족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은 삶의 중심을 돈의 규모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에 두는 것입니다. 너무 큰 꿈을 좇다 보면 정작 행복과 일상은 희생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계획,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후 카페를 시작한 67세 부부의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에서 겪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다시 시작한 두 번째 시도 속에서 그들이 다시 재기에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카페를 다시 열기로 한 그날, 부부는 이전과는 달리 작고 아담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꾸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전에는 손님을 위한 공간을 넓게,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꾸미느라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쳤죠. 이번에는 오히려 공간을 최소화하고 눈에 띄는 소품 하나하나에 부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이야기꽃이 피는 공간,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로 한 거죠. 처음 오픈한 날, 그들은 작은 실수를 연발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침에 커피 머신을 켰는데 물탱크를 비워둔 걸 깜빡해 거의 커피 폭탄이 날 뻔했고, 오븐에서 갓 구운 빵이 살짝 태워지면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수마저 손님들과 웃음으로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근감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중년 여성 손님이 이런 실수도 사람 냄새나고 좋아요라고 말했을 때 부부는 그 한마디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메뉴도 소소하지만 재미있게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계절마다 이름을 붙인 오늘의 작은 행복빵이나 손님이 직접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고객이 메뉴에 참여한다는 느낌, 내가 만든 메뉴 이름이 실제로 팔린다는 재미는 손님과 부부 모두에게 즐거움이 되었죠. 단순한 먹거리 소비를 넘어 작은 놀이 같은 경험이 된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손님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카페 운영을 업무처럼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하루에 한 가지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손님이 좋아하는 책, 여행 이야기, 손주 자랑까지 소소한 일상 속 이야기들이 카페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소통이 반복되면서 카페는 단순한 상점이 아닌 작은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작은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 좋은 날에는 해변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커피와 산책 이벤트를 진행했고, 손님과 함께 작은 꽃 심기나 그림 그리기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평범한 카페 경험을 넘어 손님이 직접 참여하고 추억을 만드는 순간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단골이 늘어났습니다. 재미있는 건 부부 자신도 매일 조금씩 변화를 즐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내는 손님들에게 직접 만든 케이크를 건네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라고 말할 때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남편은 손님이 적은 한적한 오후에는 바닷가를 바라보며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를 스케치했습니다. 이전처럼 성과만 바라보던 마음은 사라지고 하루하루 소소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니어층 분들이 공감할 만한 포인트도 많았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의 두려움, 작은 실수와 좌절 속에서 웃음을 찾는 법,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카페 운영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삶의 방식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도전은 전략보다 마음가짐과 작은 즐거움, 사람과의 소통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은퇴 후 무리하게 성공만 바라보지 않아도 작은 경험과 소소한 즐거움이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혹시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작은 취미나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공감과 응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